광주의 아들 항쟁의 들불 유재열 열사 22주기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반주에 맞춰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재열 열사 22주기에 참석해주신 네이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남 육아협의 부모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열사 아버님, 어머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수석 열사 아버님, 어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성만 열사 아버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선영 열사 어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승희 열사 아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재열 열사 아버님, 어머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사회대 민주동호회 권민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연남 추모연대 박봉주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열사투쟁 때 함께 장례위원을 해주셨던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선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진보연대 홍성칠 집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주 거마공교회 김병균 목사님 오셨습니다. 항상 열사의 추모제 때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망월동 57 회장 강재학 회장님 오셨습니다. 조선대학교 민주동호회 박현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승희 열사 정신계승사협회 오창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명지원 김종주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누락된 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이따가 다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열사 연보 낭독이 있겠습니다. 열사 연보 낭독은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2학년 유시연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열 열사는 1977년 11월 4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고흥리에서 류성열님과 장명순님의 이남 일녀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996년 2월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입학, 1996년 행정학과 소모임인 지방자치연구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지방자치연구회 분과장을 맡으셨습니다. 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한 의혹이 계속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집권당과 대통령 스스로 이를 밝힐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자 대대적인 저항은 지속되었고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은 대선 자금 공개와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총궐기 투쟁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러던 중 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선 자금 공개와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서총련 결의대회에 참가한 연세대 학생 노수석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경찰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97년 3월 20일 대선 자금 공개, 부정부패 정권 김영삼 정권 타도를 위한 남총련 개강투쟁 선포식에서도 폭력 경찰들은 개강투쟁 선포식을 봉쇄하기 위해 조선대학교 주변에서 불신 검문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안전 확보와 개강투쟁 선포식 성사를 위해 정문 등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전경과 학생의 대치 중 녹두대에서 깃발을 들고 있던 류재열 동지는 97학번 후배에게 깃발을 넘긴 후 전경과 대치하여 투석전을 전개하던 중 쓰러졌고, 열사는 급히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시위와는 상관없는 심장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하고, 김영삼 정권의 검찰은 부검을 통해 심장 쇼크사로 결론 지으려 시신 탈취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총련은 시위 도중 사망 시인할 것, 몸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사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설 것, 도청 노제를 비롯한 모든 장례 행렬을 보장할 것, 검문, 원천 봉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 전개했고, 경찰 측은 시신에 대한 부검 없이는 장례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례식을 방해했습니다. 65일간의 장례투쟁 과정은 경찰의 시신 탈취 등에 대비해 녹두대 등 전투 조직은 교대로 24시간 영안실 앞을 지켰으며, 전국에서 달려온 한 총령 하고들은 연일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섰으며, 류지엘 동지의 억울한 죽음과 동지가 외쳤던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 대선 자금 공개 등을 요구하는 대시민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장례식마저 2차례나 방해했으나 사망한 지 64일 만인 5월 23일 광주의 아들, 항쟁의 들불 류재열 열사 민주학생장으로 부모와 친지, 조선대하고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남로에서 노제를 치르고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 묘역에 안장되셨습니다. 이후 열사는 2001년 조선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이 수여됐으며 2008년 9월 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2007년 3월 20일에는 조선대학교 민주광장 내 열사 추모비가 제막되었고, 열사 20주기에 맞춰 류재열 열사 추모사업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열사 연보에서도 들었듯이 당시 65일간 열사 투쟁을 이끌었던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추모사를 좀 듣겠습니다. 당시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열사 투쟁을 이끄셨으며, 소개했듯이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셨던 오병윤 우리 선배님 모셔서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뵈니까 20년 세월 우리는 뭘 했고 뭐가 얼마나 달라졌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의 꿈과 희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이제 민주주민족통일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광주전남연합에 제가 아마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을 텐데, 당시 사무처장이 여기 와 계시는 문희태 동지가 사무처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큰 사고가 났다 그래서 급히 저대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갔더니 병원 저대병원 가니까 부검을 하겠다고 시신을 운구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 부검을 막고, 이건 부검을 일단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막고 대책을 세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3월 초였고 개강투쟁 선포식을 하고, 또 김영삼 정권 말기입니다. 그때 김영삼 정권이 9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서 거의 말기적 증세를 보이면서 이제 광폭한 탄압으로 일관하던 시기고,
그런 시기에 열사 사망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걸고 투쟁을 했으나 계속 잘 안 돼서 시신을 아이스 하드인가? 아이스 하드에 둘러싸고 정문 내려오는 그 도로에 시신을 웅구에서 놓고 싸움을 하고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결국 2달여 넘게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억이 20년 전 기억입니다. 뭐 그때 학내 민주화도 중요했었고 지금 금방 열사의 연보에서 이렇게 밝혔듯이 대선 자금 부정 등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를 내걸고 투쟁했던 그러다가 열사가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권도 바뀌었고 세상도 많이 뭐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먼저 자식을 보내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열사와 함께 살아왔거나 선후배로서 또는 그 뒤에 또 열사 얘기를 듣고 그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이제 뭐 추모제가 계속 될 텐데요. 특히 5월 되면 이제 이어서 계속 추모제가 계속 되는 게 될 텐데 추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추모제에 올 때마다 하게 됩니다. 답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언제나 내려진 결론은 늘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늘 우리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으로부터 차별받고 살고 있는 사회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극복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그동안 민주화, 자주 이걸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늘 갖습니다. 자유가 만인을 위한 자유여야 되고 권리가 만인을 위한 권리여야 되고 행복이 만인을 위한 행복이야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또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살아오셨던 이 세월은 그런 자유, 그런 행복, 그런 권리 그것이 함께 오늘이 넓혀지는 그런 사회, 이것이 희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희망은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깨 걸고 싸울 땐 싸우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열사 앞에 추모한다, 계승한다 하면서 셀쌀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사실은 요즘 서울에서 사법적 투쟁 관련해서 작년 6월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농성하고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농성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한 투쟁을 하다가 새벽에 내려오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계승한다, 추모한다고 하는 것은 늘 아직도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사회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보장되고 있지 않은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인을 위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하는 것, 그 길에 자기의 신심을 바치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얘기를 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사실은 요즘에 자주 이렇게 뵙지도 못하고 또 추모제에 자주 오지도 못했다가 문희태 동지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늘은 그래도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긴 세월을 먼저 자식을 보내고 늘 시대의 아픔과 역사 아픔에 함께 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 뵈면은 사실 할 말이 없고 늘 죄스럽고 우리가 이만큼밖에 못했단 말인가, 이만큼밖에 세상을 못 바꿨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좀 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동지, 선후배들과 다짐을 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보다 근본적으로 열사들이 원했던 그 방향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그 길이 빛이 나든 안 나든 현재 삶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 길에 좀 더 마음을 쏟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열사 앞에 우리가 추모하고 계승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다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늘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어머님, 아버님들 앞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고 열사 앞에 머릿속에 다시 추모의 마음을 올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모사 청해 듣겠습니다. 광주연남 추모연대 공동대표 박봉주 대표로부터 추모사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 진눈깨비 내리고 그런 거 보셨을 거라고 본데 어제 그거 내리면서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유재열사 추모제인데 또 부모님들 어떻게 오실까 하는 그런 걱정들 했었는데요. 그나마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론조사 많이 보시죠? 어제 봤던 기사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44% 역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 유재열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김영삼 정부를 잇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30%를 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9년을 국민의 촛불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탄생시킨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때 80%가 넘는 지지도를 자랑했던 문재인 정부가 3년여가 돼가는 지금에 44%가 떨어졌다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대에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재용의 손을 잡아주고 총리가 삼성을 찾아가고 경제부총리가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어찌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을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입니다. 올 1년 추모제 하면서 추모사를 할 때마다 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또한 저희 추모연대 사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0년, 30년의 세월을 응어리진 채 살아오신 부모님의 한을, 열사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유공자법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유공자법 바로 만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반기로 갈수록 정권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안 들어서 저희 광주 전남 추모연대가 모시고 있는 59분의 민족민주열사의 한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줄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추모제에 참석하고 계신 저희들이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그나마 민주화를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가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모 공연 순서입니다. 추모 공연은 노래하는 노동자 우리 이진우 가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노동자 이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밤길에 서서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해주시면서 열사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투쟁 현장에서 더욱더 만나 뵈면서 열사가 꿈꿨던 그 세상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셔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열 열사의 아버님 유정렬 아버님, 어머님이신 장명순 어머님, 예, 함께 나오셔서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연료하신 육아역 부모님들, 날씨가 차가워서 상당히 참 걱정스러웠었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좀 풀린 듯 합니다. 또 제가 자식을 잘 못 낳아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말씀 안 하실까요? 어머니. 예. 네, 부모님께 항상 건강하시라고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보통 화환을 세워놓으면은 망월 묘역이 바람이 불어서 항상 넘어지는데 오늘은 뭐 따로 안 해놔도 잘 서 있고 어쨌든 추모제 좋은 날씨에 많은 분들 모여서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항상 그 열사의 정신을 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각오로 오늘 추모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열사 부모님, 유재열 열사 아버님, 어머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헌화 및 분향을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부터 차례대로 좀 헌화와 분향 해주시고요. 저기를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붙여도 돼요. 버스 좀 더 붙여도 돼요. 꽃을 들고 저쪽으로 아버지 하셨어요. 여기로 올라오시는 분들이야. 여기로 갔다가. 하나 좀더 뒤에서 내려올게요. 너가 되게 빨리 없이는. 여기로 올라오시는 분만. 대표님 오병희 대표님이랑 같이 내려갈 때 차 없으셨나? 박범희 대표님이랑 같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네.